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경자유전 및 농지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이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막고 있다. 농지법을 새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서 몇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영상은 제주도 우도와 후반부의 아산시 영인면 산림박물관에서 몇 장 찍은 사진입니다. 경자유전,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구한말에서 195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농업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소작제도의 폐단이 극심했는데요. 소작이는 힘들게 농사지어 지주들에게 대부분을 지료로 지급하고 끼니 걱정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갔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헌법 제121조 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조항이 현 시대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규모의 경제를 막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990년대 초부터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했음에도 우리의 농촌 현실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가내, 부업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를 수탁용으로 하여 농업의 규모화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론적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탁한 농지가 그리 많지 않고요. 이는 경자유전이라는 헌법 조항과 농지법으로 농지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작용을 한 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도 없고 위탁한다 해도 수탁하여 대리 경작자도 찾기 어려운 농지도 있겠습니다. 위탁한 농지가 많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 A면 지역에 1000평, B면 지역 2000평 등 영농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는 현실적으로 영농의 규모화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농업인이 주변 농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요. 농민들이 수십만 평씩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전처럼 농지 임차인에게 지료를 많이 받고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경자유전의 헌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하겠습니다. 혹자는 유독 농지만 규제가 엄격한 것은 식량 안보 차원이다 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이미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정작 식량 안보 차원이라면 농업의 기업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농업인의 고령화와 저소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40여 년간 온갖 방법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업은 이 모양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자유전의 원조국가인 대만 또한 수십 년 전에 경자유전을 농지 농용으로
제도를 바꿨다 합니다. 농지, 농용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간의 임대차를 허용한 것입니다. 임대료는 시장 경제에 의해 생산성이 높으면 임대료는 올라갈 것이고, 농업이 생산성이 낮아 임대료가 요즘처럼 낮은 겁니다. 개인 간의 장기 임대 조건으로 한다면 시설 재배, 스마트팜 등 농지에 시설비를 투자해도 자본이수 가능하겠고요.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데 자격증까지 받아야 하는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에도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 규제는 현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농지 면적은 예전에 비해 줄었는데도 쌀은 남아도는 형편이고요. 이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증가와 대체 식품 풍요로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지 경농이나 종자 개량을 통해 점점 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증가 추세로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은 남아 돌고요. 그 외에 밭작물은 약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쌀 또한 국제 가격에 비하면 수배가 높은 실정으로 봐 우리나라 농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농지를 대량으로 장기 임차 또는 매수를 통해 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국내에 반입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인데요. 쌀이 남아 보관비만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보도를 들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쌀 생산을 줄이고 콩 등 밭작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논에서 쌀 생산은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이 아주 적게 들어가고요. 밭작물은 경작지의 협소함과 기계화가 잘 되지 않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낮고요. 노동력 확보나 기계화 또한 어렵습니다. 6, 70년대에는 쌀이 부족하고 주식이 쌀이다 보니 생산 증대를 위해 계단식 농지를 해마다 대량으로 경지 정리를 하고 기계화 및 다량 생산 품종 육성으로 극복한 예가 있습니다. 논에 벼를 심을 때는 상시적으로 물이 필요한데요. 밭작물은 배수가 잘 되어야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경지 정리된 논에 밭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토질 개선 및 기계화를 통해 극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경자 유전의 헌법 조항을 바꿔 개인 간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대기업이 대량 생산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자유전 폐기는 시대의 흐름이겠고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임대차를 허용한다면 농지가 상승을 부추겨 농지 투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오르는데 내 농지만 엄격한 규제로 안 오른다면 농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농지를 사서 임대하면 투기요.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사서 임대하면 투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취득한다고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사면 안방에 무엇을 놓고 거실에는 몇 인치 TV를 놓을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하면 어떤 작물을 몇 월에 심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등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농계획서인 것입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에만 쓰이면 그만이고요. 필요하면 제도에 맞게 전용해 써도 되는 겁니다.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규제해야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지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할 것이고요. 그 외 모든 제도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경제도 성장할 것입니다. 경자 유전 폐지하라.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